네, 보신 것처럼 올해 일본 정부의 검정 심사를 통과한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35종 가운데 77%인 27종에 독도는 일본 땅,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주장이 실렸습니다. 벌써부터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인하대 남창희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참 또 어이가 없습니다. 이 독도는 일본 땅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지금 교과서에 대폭 확대돼서 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한일 우호 관계 회복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좀 실망스러운 뉴스인데요. 지금 일본 아베 정권은 기본적으로 보수 우익 정권입니다. 그래가지고 2006년도 1차 아베 내각에서부터 교육기본법을 이렇게 개정하면서 네네. 일관되게 이제 일본 위주의 그런 역사 소설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네네. 이런 작업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왜곡된 내용이 크게 늘어난 것이 검정 기준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할 때 정부의 입장이나 재판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내부에서도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에서 교과서 초중고 예. 교과서를 이제 계속 바꿔나갈 때 검정도 있고 검정 기준을 만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학습 요령 이라는 것도 있고 학습 요령 해서서라고 하는 다양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06년도 이후에 일본은 지속적으로 어떤 일본의 어떤 국가주의적인 성향으로 이런 내용들을 바꾸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일본 시민사회도 적지 않은 그런 반발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검정이지만 사실상 뭐 국정이나 다름없다. 이 독도 관련 부분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이 지금 아베 정권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다케시마 날 행사에도 연속해서 차관급 인사를 보낸 바 있고 또 뭐 독도 홍보 동영상 유포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개설 등 이렇게 체계적으로 아주 좀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이 1982년도에 유엔 해양법 협약이 나오면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부터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일본 정부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외 국제법 전문가들을 계속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제 국제 여론이 우리한테 불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 주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국내 역사학자 아주 극히 일부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네. 학문의 공론회장으로 모셔서 명확하게 이 부분들을 짚어나가면서 네. 우리 정당성을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이해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이렇게 계속해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의도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독도에 대한 어떤 영토적 욕심이 있겠죠. 네. 그 자원도 있고 두 번째는 이 독도 문제가 이거는 좀 부차적인 건데 독도 문제를 통해서 일본인들 사이에 특히 청소년들한테 어떤 국가주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부차적인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는 너무 분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그럼 일본 우익에서 그거를 자기네 우익들의 어떤 민족주의를 고양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냉정하고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네.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독도 영유권 문제도 그렇지만 군 위안부에 대한 서술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제성을 좀 모호하게 표현을 했는데 작년 말에 합의된 내용이 그 검정 기준에는 포함이 되지 않은 거죠. 이번에 나온 통과된 교과서는 작년 봄에 이렇게 네네. 신청된 거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반영될 수가 없었겠죠. 그렇겠죠.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아마 내년에 나오는 이제 이번에 고등학교고 뭐 중학교, 초등학교 연차적으로 계속 4년마다 하기 때문에 지켜보고 아마 판단을 하려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표현들이 상당히 좀 모호하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아베 정권은 계속해서 이제 군 위안부가 강제 연행된 증거가 없다. 이 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펼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베 정권의 또 이 같은 의도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작년에 그 아베 수상이 우리 대통령과 만나면서 네. 군이 관여한 사실 인정했고 네. 일본 정부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상하겠다 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이 내용은 네. 전 세계로 지금 공유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물론 자기네들이 입장을 변하고 싶기는 하겠지만 작년 그 위안부 합의 때문에 네. 상당한 어떤 일본 측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기 때문에 내년 교과서에는 조금 반영되기를 기대하는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 교과서를 지켜보는 것 말고 그 외에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딱히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한데 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것이 한국과 일본의 국가 대 국가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보편적 인권 문제,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예. 보편적 가치와 전시에 상당히 그 정당하지 못한 행동을 했던 군부의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는 구도로 우리가 이걸 프레이밍해 나가면은 국제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고 일본 국내에서도 양심적인 세력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정부가 상당히 어떤 효과적인 전략을 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 네. 보편적인 인권 차원의 문제로 확대하는 그렇습니다. 게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이런 식으로 일본 정부가 교과서를 만들게 되면 뭐 작년 말에는 한일 정상도 만났고 위안부 합의도 있었지만 좀 개선의 기미가 줄어들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교과서는 네. 고등학교 교과서인데 작년에 신청을 해서 된 거기 때문에 네네. 이번 교과서를 가지고 작년 12월에 합의된 내용이 반영됐을까 안 됐을까 아직 판단이 좀 이른 상태입니다. 예. 네네, 그렇죠. 예. 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봐서 네. 일본의 어떤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의를 준수하라는 네. 외교적 노력,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국제적인 압력 또 이런 것들을 강화하면은 좀 개선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합의됐던 사항들은 이제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하니까 좀 더 지켜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고요. 자,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번 이제 검정교과서 발표를 놓고 규탄 대신 이제 개탄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또 주한 일본 대사가 아닌 총괄공사를 이제 불렀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아마도 그것이 그 한일 관계를 이제 좀 관리하고 이제 특히 이제 최근에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그다음에 개성공단 폐쇄 때문에 상당히 경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한일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이 과거서 문제에 또 다시 또 너무 몰입하다 보면은 또 다른 큰 협력을 이제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 일본의 어떤 태도를 좀 지켜보면서 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북 공조도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앞서서 교수님께서는 국제사회 여론전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제기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25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일본사를 가르치는 이제 그 교수께서 은퇴하고 나서 그분이 이제 연합국 사령부의 메가더 사령관 통역관도 하셨고 필리핀에서 일본 포로 신문도 했는데 은퇴하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 네덜란드 여성, 백인 여성도 위안부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네. 그걸 이제 공론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좀 더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네. 이 사실은 우리가 사실의 근거에서 명확하게 전 세계적인 그 공론을 모아나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일본 전체의 잘못이라고 몰아붙이기보다는 그 당시 여성들은 일본 여성 참정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부가 계속 파시스트 체제로 이제 몰고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전 세계 보편의 어떤 가치에 반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했던 일부 군부 그 세력에 대한 어떤 추궁의 형태로 네. 우리가 몰고 가는 것이 어떤 합리적인 국제 여론을 우리가 네. 유리하게 끌고 가는 방법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이 너무 또 대립각을 세우게 된다면 이제 그동안 북핵 문제 등을 비롯해서 좀 공조 관계가 세워졌던 한일 관계가 좀 더 나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네. 이제 또 이달 말에는 미국에서 해관보 정상회가 열리고 이 자리에 한일 정상이 모두 참석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워싱턴에서 해관보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의제는 기본적으로 아마 북한 문제가 핵심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그 아베 수상과 오바마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다시 끌어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장소가 적절하지 않겠죠. 대신 이제 아베 수상과 어떤 비공식적인 미팅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합의를 좀 더 준수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압력을 넣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나대 남창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